자,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실행시키는 이런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그 실행하고 있는 환경, 즉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그 이 스레드들이 공유 데이터, 그러니까 쉐어드 데이터라든지 쉐어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동시에 쉐어드 리소스를 동시에 액세스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순차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순차화시키는, 그러나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동기화 블럭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순차화 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조정하겠다, 즉 시퀀스 컨트롤을 하겠다는 방법 중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그 웨이트나 노티파이 all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어떤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걔가 이제 끝나면은 나한테 알려주면, 그리고 나 이제 실행하고, 또 나는 또 하다가 나는 또 다른 놈이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또 웨이트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와 노티파이 all을 통해서 시퀀스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또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슬립이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그 조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메소드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스레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메소드예요. 그런 거를 이제 스레드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수명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그 어떤 유기체들이 태어나서 생성돼서 소멸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그 생명주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본다면은 제일 처음에 유아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동으로 갔다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중 그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터미네이트, 종료, 죽는 이런 상태로 가겠죠. 이제 이거는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지만, 인간의 하루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일어나서 그 웨이크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트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스타디도 하고, 그 다음에 워크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일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슬립도 하고, 이런 상태를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면서 슬립이죠. 웨이크에서 슬립. 이제 이건 죽는 거를 터미네이트 같은 거 할 거 대신 웨이크업에서 슬립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느냐 1년을 보느냐 하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스레드도 이럴 때 이제 상태가 변경, 사람이 일어난 상태, 먹는 상태, 이 공부하는 상태, 일하는 상태, 슬립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 이동이 일어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고, 이런 유아기 상태, 아동 상태, 청소년 상태, 중년기 상태, 노년기 상태를 이동하면서 그 죽음까지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상태 이동을 하면서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과정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이 스레드도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세스도 상당히 동일하다. 그럼 이런 상태를 이동시켜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는 오브젝트가 제공해주는 이런 웨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이런 상태를 변경시키는 메소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스레드의 상태는 6개의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뉴라는 상태가 뭐냐면, 뉴라는 상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뉴 해가지고 스레드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요 상태가 상성을 하고 나면 뉴라는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생성은 되었지만 아직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생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타트하죠.
스타트하면 이제 런 메소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런어블 상태로 이동을 해요. 그때 상태가 이제 런어블이다. 그래서 스레드가 JVM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 준비되어 스케줄링을 기다리는 상태를 런어블 상태라고 그러는데, 운영 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배울 텐데,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운영 체제에서 프로세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할 때 요는 런어블 상태하고 런 상태 두 개를 분리해 줍니다. 분리해서 해요. 하나는 런어블이라는 거는 실행이 안 되면 실행 대기 중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ready queue라는 상태에 들어가 있어 갖고 프로세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뭘 기다리느냐? 스케줄러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케줄러가 자기를 선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디스패치 한다 그러죠. 큐에서 하나 빼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 스레드를 하나 선택을 받으면 그 스레드는 이제 런 상태로 갑니다. CPU가 실제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런 상태예요. 그래서 런어블에서 런 상태, 또 런에서 런어블 상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묶어가지고 런어블이라는 상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어블은 JVM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 준비되어 스케줄링을 기다리는 상태 두 개를 묶어서 다 그 런어블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웨이팅은 이제 스레드 동기화를 위해서 순차 제어를 위해서 쓴다 그랬죠. 이 시퀀스 컨트롤을 위해서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죠. 이를 사용하는데, 얘는 어떤 객체에서 웨이트 스레드에서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는 이제 요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고, 다른 어떤 스레드에서 notify나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웨이트 상태에 들어있는 스레드를 깨워주게 됩니다. 깨워주게 되면 얘는 다시 런어블 상태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어떤 스레드가 노티파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타임드 웨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드 웨이팅은 이제 보통 스레드가 제공해주고 있는 메소드에서 이게 상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슬립이라는 메소드예요. 슬립하면서 여기에 이제 잠잘 시간을 여기다 기술해 주는데, 여기 단위가 밀리세컨입니다. 타입은 롱 타입이고요. 그래서 슬립하고 1000 하고 집어넣어 주면 1000밀리세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실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어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슬립함 요거는 노티파이나 노티파이 올이 필요 없이, 얘는 요 시간만 지나면 타이머가 딱 세팅돼요. 슬립 들어가면 그 스레드에 할당된 타이머가 세팅돼 가지고 1000ml가 딱 되면 타이머에서 끝났다라는 타임 익스파이어 이벤트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타임드 웨이팅 상태에서 런어블 상태로 다시 이동을 하죠. 요게 이제 타임드 웨이팅 상태고, 그다음에 블락 상태라는 게 있는데, 요 블락 상태는 뭐냐면 보통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경우 이제 블락 상태로 보냅니다. 요게 뭐냐면 대부분이 I/O 작업을 요청하면, 스레드가 I/O 작업을 요청하면 상당히 시간, 예를 들어서 프린트 요청을 했다 그러면 프린트가 찍는 동안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CPU에 비해서 입출력이 동작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디스크 쪽으로 출력한다든지, 디스크에서 뭘 읽어온다든지, 네트워크 쪽으로 뭘 내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CPU에 비해 CPU 동작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블락 상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JVM이 자동으로 이 스레드를 블록 상태로 이동시켜 가지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은, 완료됐다는 이벤트를 또 그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 블록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런어블 상태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블록 상태, 타임드 웨이팅 상태, 웨이팅 상태, 런어블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 즉 런 메소드가 종료하면은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돼서 그 스레드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스레드가 종료한 상태가 이제 터미네이트 상태예요. 자, 이렇게 스레드가 6개의 상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종료, 뉴해서 태어나서 터미네이트 될 때까지 런어블, 웨이팅, 타임드 웨이팅, 블락 상태를 오가면서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상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스레드 상태 이동이나 이런 스레드 현 상태는
JVM이 다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레드가 지금 웨이팅 상태에 있다, 타임드 웨이팅에 있다, 블락에 있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JVM에서 기록 관리되고, 어떤 스레드가 이 스레드의 상태, 현재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get st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현재 스레드가 웨이팅에 있다든지 블락이 있다든지 런러블에 있다든지를 그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아시고,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이동하고 동작하냐는 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new 해가지고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new state로 갑니다. 여기 이제 그야말로 new. 그러나 실행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레드 스타트 하여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런이 시작되면서 런어블 상태로 가버리죠. 런어블로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체제 같은 데서는 이 런 상태를 런어블 상태와 런 상태로 구분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는 not runable, 이제 준비, 실행 대기 준비되어 실행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런 매스가 실제로 실행될 때는 이제 런 상태, 실행 중 상태 러버너블로 이제 바뀐다. 런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얘기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걔를 선택해서 CPU로 하여금 할당해 줬다는 얘기예요. CPU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레드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가 이제 요 실행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yiel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yield라는 건 양보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실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멈출 테니까 너는 이제 다른 스레드가 실행을 하고 다른 스레드의 실행을 실행에다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yield 메소드를 호출한 놈은 자기는 이제 다시 아직 not runnable 상태에서 실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이걸 합쳐서 런어블이다, 런어블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운영 체제에서는 요거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운영 체제에서는 런어블, 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요건 ready라고 하고, 요건 run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운영 체제에서는 좀 구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 런을 실행하고 있다가 거기 그러다가 지가 어떤 웨이트라는 오브젝트가 제공해주는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그 트레드는 이제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다른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가 notify나 notify all을 통해서 자기를 웨이크업 시켜줘야 돼요. 이런 notify나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그때서 얘는 다시 런어블 상태로 가버립니다. 이제 이게 웨이팅 상태고, 그러니까 얘는 notify나 notify all이 실행될 어떤 메소드 호출될 때까지 얘는 여기서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어떤 특정 시간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얘가 런 실행 중에 아이고 이제 좀 다른 좀 기다려야겠다 해서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이제 파라메타로서 밀리세컨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정수 타입, 롱 타입을. 그렇게 되면 그 파라메타 주어진 시간만큼 타임드 웨이팅 상태로 가버려요. 그래서 시간 대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대기는 그 타입 그 슬립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 이제 타이머의 시간을 세팅시켜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가 다 파이어 돼버리면, 타임아웃이 돼버리면 얘는 다시 런어블 상태로 가버려요. 자,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떤 실행하다가 입출력 IO 작업을 요청하게 되면은 블락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블락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IO 작업이 완료됐다는 신호를 받게 되면 얘는 다시 이제 런어블 상태로 가서 CPU가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웨이팅 상태, 타임드 웨이팅, 블락 상태, 런어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스레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얘는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서 런 메소드가 종료된 거죠. 그럼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가지고 그 스레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건 뭐 아까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웨이트나 노티파이어는 스레드 메소드가 아닌 오브젝트 메소드고, 여기서 이제 슬립이라든지 스탑이라든지 런이라든지 yield라든지 나중에 join이라든지 interrupt라든지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로서 스레드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메소드죠. 특히 이제 웨이트나 노티파이 같은 것들은 스레드 상태도 변경시켜 주지만
그 동기화 스레드의 순서를 실행 순서를 제어해주는, 순서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메소드이기도 했었죠. 자, 이런 그 스레드 스케줄링은, 이런 스레드 이제 스케줄링은 철저하게 자바는 우선순위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생성되면서 우선순위를 무조건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스레드 우선순위는 1부터 10까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1은 맥스 민 프라이티라고 그러고 10은 이제 맥스 프라이티 최대 우선순위죠. 그다음에 이제 노멀 프라이티라 해서 요거 이제 상수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상수 프라이티에 관한 상수 3개가 있는데 그게 맥스 프라이티, 민 프라이티, 노멀 프라이티고 맥스는 10, 민은 1, 노멀은 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스레드 우선순위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변경하는 메소드가 set priority라는 거예요. set priority하고 요 스레드에 대해서 set priority라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priority 값을 집어넣어주면 그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우선순위 뭐 6을 넣어주면 6으로 바뀌고 7을 넣으면 7로 바뀌고 제가 맥스로 치겠다면 맥스 10을 넣어줘도 됐고 맥스 프라이어티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얼마인가 그걸 알고 싶을 땐 그 스레드에서 get priority 하면 현재 요 스레드에 그래서 current thread라는 게 보통인데 그것에 그 set priority가 얼마다라는 값을 리턴해 주죠. 자, 그러면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 처음엔 우선순위가 뭐로 되느냐? 초기엔 normal priority를 갑니다. 5로 세팅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는데 메인 스레드의 우선순위 값이 초기에 5로 세팅돼 갖고 돌게 되면서 스레드는 부모 스레드와 일단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메인이 5를 갖고 실행하게 되면 메인이 생성하는 모든 스레드들은 다 우선순위 5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는 안 돼, 이건 좀 빨리 돌려고 이게 먼저 돌아야 돼. 그렇다면은 set priority 메소드를 통해서 이걸 7로 바꾸든 10으로 바꾸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걔가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스케줄러가 자주 선택하게 돼주죠. 우선순위 갖고 하니까 무조건 우선순위 높은 놈 먼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JVM의 스케줄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순위 기반으로 스케줄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 과목에 보면 이제 이런 CPU 스케줄링 정책에서 보면은 이런 우선순위 기반의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기반은 그 프로세스가 됐든 스레드가 됐든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배정해 가지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우선적으로 스케줄링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모든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이게 다 5다. 이렇게 되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취합니다. 라운드 로빈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시분할 시스템에서 시간을 일정하게 잘라 가지고 요 일정한 시간을 자른 걸 우리가 타임 슬라이스라고 그러는데 시분할 시스템에서 이런 타임 슬라이스를 잘라서 요 시간에는 스레드 1을 해주고 요게 끝나고 나면 요 스레드에 요 타임 슬라이스에서는 스레드 2를 해주고 여기선 스레드 3 여기선 스레드 4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요 시간 스레드 1 스레드 2 이러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스레드에서 동일한 시간만큼만 딱딱딱 실행해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분할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시분할 시스템은 대개 다 타임 슬라이스를 가지고 왜냐하면 CPU는 하나인데 스레드는 여러 개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만큼만 각 스레드에다 시간을 할당해 줘 가지고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CPU가 하나인 시스템은 다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걸 처음으로 채택한 게 이제 리눅스라는 유닉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체제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CPU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바가 항상 엔트리 포인트죠. 자바가 실행되는 이 메인 메소드는 이제 자바의 메인 스레드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JVM에 의해서 자동으로 스레드화 돼 가지고 이걸 이제 메인 스레드라고 그러고 이 메인 함수가 이제 여러분 메인 함수를 만들 때 이 메인 함수가 메인 스레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thread가 가는 게 여러 가지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쨌든 thread current thread get id 그러니까 thread가 가지고 있는 current threa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current 메소드 current thread 하면 현재 스레드를 하나 그 현재 스레드가 뭔가라는 그 현재 스레드를 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디가 뭐냐 하는 걸 얻게 되고 아이디에는 그 다음에 네임에는 get name 해가지고 그 스레드의 이름을 얻게 되고 get priority 하면 그 스레드의 priority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get state 하면 그 스레드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 네임, 우선순위, 스테이트 요거를 이제 다 얻어서 이름을 찍어라. 그 다음에 아이디를 찍어라. 우선순위 값을 찍어라. 상태를 찍어라. 해서 찍어보면은 이 thread 이름은 main, 아이디는 1, 우선순위 값은 5, 상태는 runnable. 이렇게 해서 이런 thread가 제공해주는 이 메소드들을 이용하면 현재 thread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thread의 상태를 제어를 하는 메소드, 상태를 다른 상태로 자기가 바꾸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웨이트나 노티파이도 있었지만 thread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서 보면 주요한 게 요 슬립이라는 메소드. 아까 이 타임드 웨이팅 상태로 이동시키는 건데 얘는 파라메타로서 롱 타입의 정수를 받는데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밀리세크로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yield라는 메소드 아까 있었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동일한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합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 테니까 다른 스레드가 있으면 실행해 하고 자기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 실행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 메소드가 있는데 조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인은 그 무인수로 호출하는 게 있고 보이드로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조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른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일정 요 시간을 주면 요 시간 동안 대기고 시간이 안 되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다른 스레드가.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를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조인하기를 기다리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이거죠. 근데 나 1시간만 기다리겠어 하면은 저 조인하고 1시간 하면 1시간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자기 끝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조인하는 거고 얘는 올 때까지 그 죽을 도 혹은 끝날 때까지라든지 조인을 하는 이런 메소드 조인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요거 소문자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인터럽트라는 메소드는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를 강제 종료시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강제 종료시키는 거죠. 다른 스레드를.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인터럽티드 익셉션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켜 갖고 다른 스레드를 강제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인터럽트라는 게 인터럽트 익셉션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그 어떤 스레드가 실행 중일 때 다른 스레드에서 인터럽트를 이제 걸게 되면은 얘한테 이제 요 스레드 점 인터럽트 해가지고 요 스레드를 이제 강제 종료시키려고 인터럽트 걸 때 무조건 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걸자마자 걸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터럽트는 언제 익셉션이 발생하냐면 그 웨이트 상태, 즉 대기 상태에 있을 때 그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상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터럽트를 메소드를 호출했다 하더라도 얘가 뭔가를 실행하고 있으면 그때 인터럽트를 안 먹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실행 대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인터럽트가 걸려 버립니다. 주로 웨이트 상태, 뭐 슬립 그 타임드 웨이팅 상태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그 인터럽트를 받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런어블이나 이제 블락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이걸 안 받아 먹어요. 안 되고 얘네들은 이제 인터럽트는 강제 종료시키는 거는 이제 이 슬립 보통 이제 좀 실행 그 일시 대기인 상태에서 이제 이 인터럽트를 받아 먹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즉 걸자마자 안 받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 이동을 위해서 웨이트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노티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있고 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요 시간 동안 노티파이 안 오면 난 그냥 끝내겠다라는. 그다음 이제 노티파이하고 노티파이어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상태 이동을 위한, 즉 상태 제어를 위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메소드,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 요걸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스레드 상태 제어라는 메소드, 이런 웨이트 노티파이어는 다 다뤘고요. 슬립이나 일드, 이제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이런 메소드들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